모두 엎드려! 세 명의 무장강도의 기습으로 한낮 강남의 평범한 은행안은 공포로 얼어붙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울적할 끝이 그곳을 향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절망하고 있던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한 평범한 중년 여성이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3분 뒤 은행은 조용했고 강도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은행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도 실화사연 인생극장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한 평범한 오후에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 지점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은행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고 고객들은 저마다의 보리를 보기 위해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 내부는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연주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창구 직원들의 친절한 목소리와 함께 키보드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등 일상적인 소음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벽면의 전광판에는 대기번호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52번 고객님, 2번 창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그때 문 가까운 의자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손목 시계를 확인했어요. 김윤희, 만 3세. 단정한 화려한 색깔에 쫙 달라붙은 원피스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화장도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직장 여성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자세를 자세히 보면 뭔가 달랐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있는 모습, 주변을 살피는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출입구와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윤희의 앞줄에는 유모차를 끌고 온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된 아기가 유모차에서 옹알거리고 있었고 엄마는 아기에게 조용히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가 엄마랑 은행 업무 보고 집에 가자. 미소 지으며 아기를 바라보는 젊은 엄마의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뒷줄에는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돋보기를 쓰고 통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이 조금 떨리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꽤 많아 보였습니다. 어디다 뒀더라. 도장이. 노신사는 가방을 뒤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희는 이런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개인적인 볼일로 나온 휴가일이었거든요. 오후엔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저녁엔 부모님 댁에도 들러야겠네. 윤희는 마음속으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딸이 군인이라는 걸 알고는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셨어요. 그냥 해군에서 일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셨죠. 사실 김윤희는 해군 특수전전단, 즉 UDT Underwater Demolition 팀 소속의 현역 중령이었습니다. 15년 넘게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정말 평온했어요. 오후에 나른함이 감돌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곧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은행 밖에서 수상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희의 15년 특수부대 경험이 곧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오후 2시 15분 평온했던 은행의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은행 출입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3명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은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남성이 하늘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어요. 은행 강도다. 움직이면 쏜다! 전원 바닥에 엎드려! 총성과 고함 소리가 은행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방금까지 평온하던 고객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깍. 어머나. 네. 사람들은 황급히 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젊은 엄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아기를 꼭 끌어안았고, 노신사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제발 살려주시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3명의 강도들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첫 번째는 권총을 든 리더 격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어요. 두 번째는 날카로운 시카를 쥔 중간 체격의 남성. 세 번째는 큼지막한 스포츠 가방을 맨 거구의 남성이었습니다. 못 들었냐? 엎드리라고 했지? 칼을 든 강도가 겁에 질려 주저하던 한 고객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고객은 급하게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윤희도 재빨리 몸을 숙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만이 가득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15년간의 특수부대 경험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숨소리를 죽이고 심장박동을 조절하며 적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권총을 든 강도가 로비 중앙에서 고객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칼을 든 강도는 고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위협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맨 강도는 재빨리 창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은행원들! 금고 열어! 돈 전부 가방에 담아! 빨리빨리! 창구 안으로 뛰어든 강도가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은행원들은 공포에 질려 손을 떨며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금고는 시간이 좀. 시간 없어! 당장 열어! 안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은 예상보다 조직적이고 잔인해 보였어요. 이들이 단순히 돈만 털고 도망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도 계속 상황을 분석했어요. 강도들의 위치, 무기의 종류, 행동 패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변 민간인들의 안전이었습니다. 권총 하나, 칼 하나. 세 번째는 무기가 보이지 않네. 하지만 덩치를 보면 위험할 수 있어. 전술적 분석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깊어졌어요. 지금 내가 움직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대로 두면. 바로 그때 아기가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칼을 든 강도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자신이 곧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임을 직감했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 된 아기에게는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갑작스러운 소음과 엄마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고 아이는 점점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젊은 엄마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이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쉿, 우리 아가. 괜찮아.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상한 상황을 감지한 아이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칼을 든 강도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그는 성큼성큼 울고 있는 아기와 엄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못해? 애 울음소리 안 멈춰. 엄마는 더욱 당황했어요. 아기를 달래려고 해도 상황이 무서워서 아이는 계속 울기만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당도는 점점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끄럽다고 했지? 빨리 조용하게 해! 그는 칼을 번쩍 들어 위협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거렸어요. 이 모습을 보던 다른 고객들도 더욱 공포에 질렸습니다. 노신사는 아이고, 아이고 하며 떨었고 다른 고객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한편 창구에서는 또 다른 긴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뭐야? 빨리 말해! 거구의 강도가 지점장의 멱살을 잡고 다그쳤어요. 그건 본점에 연락해야 뭐라고? 시간 없어! 당장 열어! 권총을 든 리더 강도도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경찰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거든요. 야! 빨리 해! 시간 없다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강도들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일로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윤희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주변 상황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어요. 은행 내부 구조, 출입구까지의 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 모든 것이 전술적 요소로 분석되었습니다. CCTV는 저기, 비상벨은 창구 아래쪽, 출입구까지는 약 15m.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간인들의 안전이었어요. 특히 아기와 노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오려면 최소 5분은 걸릴 거야. 그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윤희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어요. 15년간의 실전 경험이 모든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이 급변했어요. 칼을 든 강도가 점점 더 화를 내며 아기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권총을 든 강도는 창구 쪽 상황이 지체되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야! 다들 뭐 하는 거야? 빨리!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윤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 하지만 칼을 든 강도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기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고,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자신이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윤희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수전전단에 지원했을 때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때 윤희는 28살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특수부대를 지원했고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었어요. 여자가 특수부대를 너무 위험하지 않나. 하지만 윤희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특수전전단 훈련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계속되는 훈련, 극한의 체력 단련, 그리고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많은 남성 지원자들도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몸집은 작았지만 정신력만큼은 누구보다 강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여성 최초로 UDT 대원이 되었어요.
그 후 15년간 윤희가 겪은 일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 테러 진압, 해상 침투 임무.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 과정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특히 5년 전 있었던 인질 구출 작전이 기억에 남았어요. 무장 괴한들이 유치원을 점거한 사건이었는데 30명의 아이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때도 윤희는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움직여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결국 행동을 선택했고 모든 아이들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윤희는 확신했어요.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말자.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행동하자.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아기와 젊은 엄마, 그리고 노신사와 다른 고객들.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윤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몸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꾸준히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 상태는 완벽했어요. 15년간의 훈련으로 몸에 밴 근육 기억도 살아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로 칼든 놈의 손목을 잡고 동시에 왼쪽 다리로 무릎 뒤를 차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던 동작들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 깊었어요. 민간인 신분으로 행동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거든요. 특히 권총을 든 강도가 있어서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윤희의 마음속에서 정의감이 끌어올랐어요. 15년간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눈앞의 위험을 방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칼을 든 강도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어요. 조용히 못하냐고! 마지막 경고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젊은 엄마는 공포에 질린 채 아이를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윤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칼을 든 강도가 그럼 내가 직접 조용하게 해주지 라고 소리치며 아기를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15년간의 특수부대 훈련이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칼을 든 강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돌아 있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엄마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어요. 안 돼요, 제발. 하지만 강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해서 칼을 아기 쪽으로 겨누었어요. 시끄러우면 영원히 조용하게 만들어주지! 그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노신사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아이만은 다른 고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아기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권총을 든 리더 강도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동료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다른 사람들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그래야 나머지 놈들이 말을 듣는다. 냉정하고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무고한 아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이었어요. 창구에서는 거구의 강도가 여전히 은행원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빨리 안 해. 시간 없다고.
은행원들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잡한 보안 시스템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강도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특히 칼을 든 강도는 완전히 폭발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윤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무고한 아기가 해를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15년간의 경험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윤희는 조용히 몸을 움직여 최적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칼을 든 강도와의 거리는 약 3m.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녀의 근육들이 조용히 긴장했습니다. 15년간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들이 몸 전체에서 준비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목표, 칼 든 강도. 두 번째 목표, 권총 든 강도. 세 번째 거구의 강도.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 가장 즉각적인 위험은 아기를 위협하고 있는 칼 든 강도였어요. 손목을 잡고 팔을 비틀고 무릎을 차고 칼을 제거한다. 3초 안에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칼을 든 강도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마지막이다! 조용히 안 하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그녀의 몸이 전광석화처럼 튀어오르는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든 강도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윤희의 몸이 전광석화처럼 바닥에서 튀어올랐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순식간에 치명적인 무기로 변신한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15년간의 훈련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칼을 든 강도는 아직도 아기를 향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다가오는 윤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윤희의 첫 번째 동작은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강도의 등 뒤로 파고들어 단숨에 그의 칼든 손목을 잡았어요. 그만둬.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5년간의 위험과 결단이 담겨 있었어요. 칼을 든 강도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희의 손이 그의 손목을 강철처럼 단단히 잡고 있었어요. 뭐야, 너 누구? 강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희는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관절기 기술의 정수였어요. 강도가 쥐고 있던 칼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강도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윤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의 무릎 뒤를 정확하게 가격했어요. 강도는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불과 3초도 걸리지 않은 일이었어요.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방금까지 바닥에 엎드려 있던 평범한 여성이 순식간에 무장한 강도를 제압한 것이었어요. 젊은 엄마는 눈을 크게 뜨고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아기를 구해준 은인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권총을 든 리더 강도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경악했습니다. 뭐야? 이 미친 이연이! 그는 급히 총구를 윤희에게 돌렸어요. 하지만 윤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압한 강도를 자신의 몸 앞에 방패 삼아 세웠어요. 총든 강도는 동료를 쏠 위험 때문에 쉽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노신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다른 고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창구에서 돈을 챙기던 거구의 강도도 이 소란을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이 여자가 뭔가 이상해. 권총 든 강도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첫 번째 강도는 제압했지만 아직 권총 든 강도와 거구의 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그녀는 제압한 강도의 목덜미를 단단히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세요. 더 이상 저항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윤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미 다음 수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총을 든 강도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이 미친년 가만 안 둬 라고 외치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구의 강도가 창구에서 뛰어나와 윤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는데 이 미친년, 가만 안 둬! 권총을 든 강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었어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야말로 15년간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압한 강도를 앞세우고 조금씩 위치를 이동했어요. 권총 든 강도가 쏘기 어려운 각도를 만드는 전술적 움직임이었습니다. 동료를 쏘고 싶나요? 윤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어요. 심리전도 특수부대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권총 든 강도는 순간 망설였어요. 동료를 다치게 할 위험 때문에 쉽게 총을 쏠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 틈을 윤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압한 강도를 힘껏 권총 든 강도 쪽으로 밀어냈어요. 제압당한 강도가 비틀거리며 권총 든 강도에게 부딪혔습니다. 권총 든 강도는 균형을 잃으며 뒤로 넘어갔어요.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가서 천장에 박혔어요. 권총 든 강도가 넘어지면서 실수로 방아쇠를 당긴 것이었습니다. 고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깍! 총소리. 하지만 윤희는 이미 다음 동작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권총 든 강도가 바닥에 넘어진 순간 그녀는 번개처럼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뭐야, 이 여자! 권총 든 강도가 당황하며 다시 총을 겨누려고 했지만 윤희는 이미 그의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도의 총 든 손목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한 번에 위로 꺾어 올렸습니다. 으아. 강도가 손목을 다치며 비명을 질렀어요. 권총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윤희는 곧바로 그의 명치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어요. 충격으로 강도는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컥. 권총 든 강도가 바닥에서 괴로워하며 숨을 헐떡였어요. 두 번째 강도도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재빨리 떨어진 권총을 발로 멀리 차버렸어요. 강도들이 다시 손댈 수 없는 곳으로 말이죠. 은행 안의 고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불과 몇 분 사이에 2명의 무장 강도가 한 여성에 의해 제압당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기를 끌어안고 윤희를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글썽한 목소리였어요.
자신과 아기가 큰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노신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댁은 도대체 누구시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창구에서 돈을 챙기던 거구의 강도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분노에 찬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그는 주먹만한 크기의 돌이 담긴 화분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윤희를 향해 던졌습니다. 윤희는 몸을 한쪽으로 비틀어 날아오는 화분을 피했어요.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구의 강도가 소리쳤어요. 으아악. 그는 윤희보다 거의 2배는 되는 거대한 체구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거구의 강도가 성난 황소처럼 달려오는 순간, 윤희는 체중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크기보다 더 중요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5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었습니다. 거구의 강도가 성난 황소처럼 윤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의 덩치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키가 거의 190cm의 몸무게도 100kg은 넘어 보였습니다. 으악,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들을 건드린 죄값을 치르게 해주겠어! 거구 강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동료 2명이 한 여성에게 당한 것이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윤희는 침착하게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덩치가 큰 만큼 속도는 느렸고 공격 패턴도 단순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크기가 단점이 될 수도 있어. 무게중심을 이용하자 15년간의 경험이 순식간에 전술을 계산해냈어요. 상대가 클수록 그 무게를 역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거구 강도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왔어요. 그 주먹만 해도 윤희의 머리만큼 컸습니다. 만약 맞는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순간에 몸을 낮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뭐야? 거구 강도가 당황했어요. 자신의 주먹이 허공을 가른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그의 하체 중심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렸어요. 유도의 업어치기 기술이었습니다. 상대의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큰 체구를 넘어뜨리는 기법이었어요. 으어. 거구 강도는 자신의 몸이 공중에 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쿵. 거대한 몸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은행 바닥이 진동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으억. 거구 강도는 등을 바닥에 부딪히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어요. 100kg이 넘는 몸무게가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된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재빨리 그의 팔을 제압했어요. 관절기를 걸어서 그가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으아. 거구 강도도 완전히 무력화되었어요. 이제 3명의 강도 모두가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은행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공포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이 믿기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짝, 한 고객이 감격에 겨워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따라했습니다. 짝짝짝, 은행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윤희를 향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를 구해 주셨어서. 노신사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소이다. 다른 고객들도 입을 모아 감사를 표했어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영웅이세요. 하지만 윤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거든요.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해 주세요. 혹시 다른 공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15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조치였어요. 완전히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위잉, 위잉. 경찰이 오는 것 같네요. 윤희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상황이 종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쓰러진 강도 중 한 명이 숨겨둔 또 다른 무기의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자신의 정체를 경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쓰러져 있던 권총 강도가 조용히 손을 뻗고 있었어요. 윤희가 차버렸다고 생각했던 권총이 의자 아래 가까이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윤희의 예리한 눈이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위험해. 그녀는 즉시 몸을 날려 강도의 손을 밟았어요. 강도가 권총에 손을 대기 직전이었습니다. 으악. 강도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윤희는 확실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의 어깨 압박점을 눌렀습니다. 강도가 완전히 기절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위험이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끝난 거죠. 한 고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제 안전합니다. 윤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은행 출입문이 열리면서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방탄복을 입은 경찰들이 권총을 들고 내부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곧 상황이 이미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닥에는 3명의 강도가 모두 제압당한 채로 쓰러져 있었고 고객들은 안전한 상태였어요. 경찰 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은행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분이 강도들을 모두 제압하셨어요. 경찰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희에게 향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무장한 강도 3명을 혼자서 제압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입니까? 혼자서 3명을 다.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허리춤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 소속 김윤희 중령입니다. 중령님이시군요. 경찰들이 놀라며 경례를 했어요. 군 간부, 그것도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희가 전문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오후 2시 15분경 무장 강도 3명이 은행에 침입했습니다. 권총 일정 흉기 1개로 무장한 상태였고 민간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중령님께서 직접 제압하신 겁니까? 아기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행동했습니다. 경찰 대장이 감탄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큰 사고를 막아주셨어요. 구급차도 도착했어요. 의료진들이 혹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강도들 외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건강하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의료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했어요.
강도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이송되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여성에게 완전히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경찰이 윤희에게 말했어요. 중령님, 진술서 작성을 위해 잠시 동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윤희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하지만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 동안 윤희는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알려질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있던 고객들 중 몇 명이 이미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윤희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 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중령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수부대원으로서는 가급적 주목받지 않는 것이 좋았어요.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윤희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윤희예요. 우리 딸 오늘 오기로 했는데 왜 이제야 전화해?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별일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윤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만 끼쳐드릴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나서 윤희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안전했으니 다행이야. 특히 그 아기와 젊은 엄마를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만약 자신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중령님, 부대 홍보 담당 김중희입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혹시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윤희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벌써 부대에까지 소식이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인터넷 뉴스에 올라왔어요. 영상까지 있던데요. 영상.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상황을 촬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UDT 여군 중령이에요. 정말요? 네, 언론사들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윤희는 잠시 고민했어요. 원래는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지만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는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부대 차원에서 공식 입장만 발표해 주시고 개인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희는 인터넷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가 뉴스의 주요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UDT 여군 중령, 은행 강도 3명 3분 만에 제압. 평범한 일상 속 숨은 영웅. 진짜 액션 히어로가 따로 없네.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정말 멋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지.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유명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윤희의 집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구해진 그 젊은 엄마가 감사 인사를 하러 부대를 찾아왔다는 연락이 왔는데,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혹시 기자들이 올까봐 걱정했거든요. 다행히 아직 집 주소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부대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모두 반겨주었어요. 중령님, 어제 뉴스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역시 우리 부대 자랑이에요. 윤희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과찬이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그때 부대장이 윤희를 불렀어요. 김중령, 잠깐 면담실로 오게. 네, 지휘관님. 면담실에서 부대장이 말했어요. 어제 일 잘했네. 자랑스럽군. 감사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 언론의 관심이 너무 집중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제 구조된 시민 중 한 분이 감사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하는데.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응. 그 젊은 엄마분이야. 아기와 함께 오겠다고 하더군. 오후에 젊은 엄마가 정말로 부대를 찾아왔어요.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온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령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중령님 덕분에 저와 아이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기도 어제와는 달리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볼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렴. 중령님, 혹시 이걸 받아주세요. 젊은 엄마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너무 아이가 만든 거예요. 아직 어리지만 제가 도와서 손도장을 찍었어요. 상자 안에는 아기의 작은 손도장이 찍힌 감사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귀여운 글씨로 고마워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젊은 엄마가 떠난 후 윤희는 그 카드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이런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군인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언론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윤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엔 체력 훈련을 하고, 오후엔 후배들을 지도하고, 저녁엔 부모님을 뵙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곤 했어요. 혹시 그 은행에서? 네, 맞아요. 그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윤희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후배의 장교가 물었어요. 중령님, 그때 무서우시지 않았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 어떤 의미인가요? 눈앞에서 무고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모른 척하는 것. 그게 더 무서웠어.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중령님이세요. 그날 저녁 윤희는 다시 그 은행을 지나갔어요. 며칠 전과는 달리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객들이 평화롭게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윤희는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며칠 전에 하지 못했던 장보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트에서도 한 분이 알아보고 인사해 주셨어요. 중령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윤희는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과찬이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해먹으면서 윤희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윤희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민간 보안업체의 스카우트 제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사건 이후 여성 특수부대 지원자가 급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몇 주가 지난 후 윤희의 일상은 완전히 평범해졌어요. 언론의 관심도 사라졌고 사람들의 시선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후배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중령님, 요즘 여성 지원자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 중령님 덕분인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윤희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였습니다. 좋은 일이네.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때 한 후배가 질문했어요. 중령님, 진짜 영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희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글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올바른 선택이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 후배들은 진지하게 윤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 특별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윤희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그동안 바빠서 자주 못 뵈었거든요. 딸아, 요즘 뉴스에 나온다더니?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우리 딸이 많은 사람을 구했다는데. 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죄송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윤희는 행복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그 은행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개인적인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니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중령님,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윤희는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과찬이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업무를 보는 동안 한 고객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다들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중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윤희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윤희는 아기 손도장이 찍힌 감사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어. 윤희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겠다고.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윤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도 말이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윤희의 일상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때로는 평범하게, 때로는 특별하게. 하지만 언제나 사람들을 위한 마음으로 말이죠.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윤희 중령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윤희처럼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으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